제21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영어 영문학과 20학번 김채현입니다. 2022학년도 첫 번째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으로 학생 창업 찐 스토리를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강연이지만 오늘 연사분께서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들께도 도움과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엑스 사용자 이름을 모두 학번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팅룸 퇴장하시고 웹엑스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학번과 이름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번과 이름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미팅룸을 퇴장하시고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셔서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연을 들으시면서 발표 자료가 메인 화면으로 공유될 텐데요. 연사님의 모습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원하는 화면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탭으로 전체 화면이나 그리드, 메인 화면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학생성공센터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성공 선배 멘토링과 교수 멘토링입니다. 1학기에는 선배와 후배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선배의 경험을 기반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2학기에는 교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수 멘토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한 번씩은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요, 학생성공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입니다. 대학 생활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상의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챌린지 스퀘어에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스캠퍼스라는 온라인 교육 채널입니다. 우리 대학의 저명하신 교수님과 만나보고 싶은 유망하신 동문님들을 모시고 캠퍼스를 뛰어넘는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편씩 유튜브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탐색 사이트인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업, 상담, 취창업, 그리고 학생복지 등 대학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오늘 특강이 끝난 후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스튜던트 석세스 게이트웨이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킹고 포털에 로그인하시고 스튜던트 석세스 게이트웨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중에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의 연사인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지혜 학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링크 사업단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예비 창업을 하신 경험이 있고 대학생활도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학생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학생 창업 찐 스토리로 강연을 해주실 정지혜 학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첫 번째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정지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부터 사실 이 자리에 요청이 있었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가장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저도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아직 아니고요. 아직 창업에 도전하고 있고 매일 방황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뭐 창업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안타깝게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좀 주변에 물어볼 사람들도 없고 좀 막막하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창업에 대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순서로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학생성공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오늘 새내기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제가 뭐 창업에 대한 얘기만 쭉 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그런 말씀들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 하면은 단연 약간 해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3학년을 끝낸 상태고 휴학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3학년 대학생활 3년을 하면서 제가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3번 정도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이라고 해서 저희 과 프로그램인데 이제 다른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이런 나라에 파견이 돼서 코딩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거기에 파견이 되어서 심지어 새내기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거기 팀에 사실 1사 1호학번 선배님들까지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쩌다 보니 팀장이 됐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뭔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팀장이나 이런 자리들을 다들 깊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뭐 과제로 하는 팀플에서의 팀장 깊이 하는 건 이해하지만 뭔가 이런 중요한 대외 활동에서의 팀장은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고 저도 새내기였지만 이렇게 팀장 활동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뭐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런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 연수인데요.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에는 저희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1학년 때 끝나고 중국 연수가 있고요. 2학년 끝나고 미국 연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연수를 북경으로 갔었는데요. 이제 북경에 가서 칭화대 학생들과 교류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중국 연수를 나가서 뭔가 되게 더 큰 세상이 있구나를 느낀 계기가 처음이 중국 연수였거든요. 뭔가 가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처음 느끼게 된 계기가 중국 연수였어서 꼭 새내기 분들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외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 보시면서 그 프로그램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에 나가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되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초에, 최근이죠. 올해 초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었는데요.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CES라는 박람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CES라는 건 이제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저희 링크 사업단에서 작년에 선발을 했었고 저희 학교에서 10명, 경희대 학생들 15명 해서 이렇게 25명의 학생들이 서울시 소속으로 파견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브리즘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었고 거기서 통역이랑 마케팅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길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그 CES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유레카관이라는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타트업들의 열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뭔가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되게 창업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되게 큰 영감이 되었던 활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스스로 5년 이내에 우리 기업으로 한번 꼭 CES에 와보고 싶다라는 약간 구체적인 꿈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고 내년에도 아마 뭐 기회가 되시면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삼수를 해서 대학에 왔고요. 제가 사실 현역 때랑 그 재수 때랑 약간 무지성 의대, 약간 제가 학구열이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좀 의대를 가야만 성공을 한 거였고, 의대를 가야만 인정받는 그런 약간 어린 마음에 약간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뭔가 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창업에 관심이 생겨서 뭐 다양한 책을 찾아보다가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이제 드라이기 회사 아시죠? 그 다이슨의 창업자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딱 그 책을 읽고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그 사람이 산업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산업공학과에 가야지 하고 이제 부모님 몰래 반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말씀을 결국 드려야 돼서 저는 산업공학과에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창업을 하려면 요즘 제일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과다라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저는 그 말만 듣고 모든 수시 지원과 이제 대학 지원을 소프트웨어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코딩이 뭔지도 몰랐고요. 뭐 컴퓨터 언어? 뭐 컴퓨터랑 대화를 하나? 약간 코딩이 정말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 말만 하나 듣고 소프트웨어과를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과 되게 좋은 곳에 붙었고, 그래서 저의 창업 약간의 그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잠시만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이제 제가 삼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치동 학원들에 많이 다녔었는데요. 저는 대치동에 약간 되게 안타깝고 약간 마음 아픈 광경들을 많이 봐서 그거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니다. 30분이 지나자 줄은 100m 넘게 길어지고 건물 내부는 사람들로 꽉 차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알고 보니 스타 강사의 주말 저녁 수업 자리를 맡기 위한 줄. 학원이 문을 열면 그때 그냥 자리가 예약을 하는 거고, 그때 돌아가서 다시 밥 먹는 거. 수강생이 250명 정도로 많다 보니 뒷자리를 피하기 위해 매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화면도 잘 안 보이니까 TV 화면이 중간에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투데이 현장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치동의 스타 강사의 대강의들을 듣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부모님들과 뭐 수험생의 언니 오빠들이 와서 줄을 서주거나 그런 상황들을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봐왔었고,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왜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약간 안타까움과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오자마자 이거부터 이제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창업에 처음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과에는 아이디어 발전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실현시키고 싶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제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었고 대치동 학원과 통합 서비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뭔가 그 시장 조사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함들도 다 조사를 하고 심지어 뭐 대치동 1타 강사 인터뷰, 대치동 학원 직원 인터뷰 다 따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호응을 얻은 아이디어였고요. 그 자리에서 6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저한테는 되게 몇 년 동안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되게 해결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 계기였고 그래서 저는 팀원들을 데리고 대치동 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원 선생님, 학원 직원, 그리고 뭐 학원 원장님 인터뷰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간 그 제가 조교로 일하던 선생님 통해서 이제 대형 학원 원장님을 인터뷰를 전화로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새벽 3시부터 이렇게 줄 서는 게 마케팅이라는 현실에 되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의 마인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든 길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대치동 교육시장은 굉장히 고착화되고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약간 거기서 더 진행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코딩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앱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만뒀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한 경험이 지금까지도 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2학년에 진학을 했고 저희 학과에는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크에서는 뭔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약간 옷 쇼핑을 좋아했었고 옷을 잘 입진 않지만 어쨌든 뭐 꾸준히 지그재그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약간 그런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어쨌든 옷을 한두 벌씩 사기 때문에 옷을 한두 벌씩 사면 결국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으로 코디를 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입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는 불편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 스파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지금까지 그 도전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명이 코디미거든요. 그래서 코디미는 뭔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옷 구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옷, 이렇게 맨날 옷을 사다 보면 안 입는 옷들은 꾸준히 안 입게 되고 뭔가 그런 옷들이 쌓이게 되고 옷장이 되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는 옷들을 기반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구매를 하실 때도 기존의 옷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코디를 매칭하실 수 있게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옷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옷장에 가지고 계신 옷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딥러닝 기술로 배경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옷장에 등록이 되고 구매하시려는 옷을 이렇게 옷장에 있는 옷들과 매칭을 해봐서 이렇게 입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 사고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쇼핑을 돕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뭔가
저희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 가장 큰 단점이 못 입어본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코디를 시각화하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물 사진, 여러분들 사진을 입력을 하고 여러분이 사고 싶은 옷을 고르면 이렇게 가상 시착이 된 모습을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15일에 플랫폼 런칭을 했었고요. 아마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포스터를 많이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코디 컨테스트로 이렇게 런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창업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칼로 나눠서 뭔가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생 창업은 어떤 거지? 학생 창업을 하면은 뭔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뭔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창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 인재가 많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제가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개발자 어디서 구하냐 였어요. 요즘 개발자 구인난이 되게 심하죠. 대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혼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발자를 못 구하니까 실현시킬 수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 친구들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동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정말 에브리타임에 공고를 올려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사람 관리,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투자를 할 때 뭘 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답변이 사람을 본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뭔가 이 팀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끈기가 있는지 이 팀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지 팀워크는 좋은지 이 팀원들이 각자의 백그라운드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팀원인데 그 팀원을 그래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 학교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뭔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혼자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지원받을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저희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으로 뭐 사업화, 뭐 MVP 제작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 멘토링을 받는다거나 하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패기라고 적어 두었는데 창업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딪혀 보니까 어려운 거 맞고 주변에 추천을 할 거냐? 진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만 뭐 취업 안 되니까 창업?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되게 본격적인 일이고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다른 예비 창업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이제 회사 몰래 준비하는 창업을 이렇게 퇴근하고 준비하고 약간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표를 던지고 이제 진짜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길 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꾸준한 정기적인 수입을 받다가 그걸 던지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약간 학생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 다른 예비 창업자분들도 되게 저를 부러워하셨어요. 대학생이어서 창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부럽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점인데요. 뭐 학생 창업이니까 당연히 단점이고 경험 부족, 학생 마인드 그런 거겠죠. 저도 사실 걱정을 했던 게 창업이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인턴 경험도 없거든요. 제가 해본 거라고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이 정도인데 내가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회사라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늘 여전히 고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학생이라고 뭐 창업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거나 그럴 때 학생이라고 뭐 이렇게 좀 못해도 괜찮아. 뭐 차별화를 덜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다른 스타트업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마인드를 좀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덜 해본 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늘 경계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창업을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가 제일 막막하실 것 같아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고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발전소 스파크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학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뭔가 사업화 지원금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되게 좋은 학과 지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처음 도전하신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실 게 창업 동아리인 것 같아요. 링크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창업 동아리가 있고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창업 동아리가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 동아리를 통해서 사업화 지원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MVP 제작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멘토링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청하면은 교수님들께 멘토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뭐 스타트업 캠퍼스가 경영관 1층에 있다고 하는데 공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어제 사실 처음 가봤는데 공지사항을 잘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셔서 이제 사업자가 되시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다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고민을 했었는데 창업지원단에 전화를 하면은 사업자 등록 주소지도 지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실 거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겁니다.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이제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6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어디 IR에 가서 이제 투자자님들 피드백을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팀원 중에 개발자가 많으면 좀 그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먼저 창업을 하실 때 지원하실 게 예비 창업 패키지고 두 번째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지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부담금 1,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실 분들은 뭐 1,000만 원을 잘 어떻게든 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작년에 참여했던 실전 창업교육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저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소속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창업에 대한 교육을 되게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 MVP 제작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실전 창업교육도 되게 MVP 제작비를 지원해줘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나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경쟁률이 그래도 조금 낮아서
네, 지원해 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알아두셔야 될 사업들을 정리해 둔 거고,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 매년 초에 창업진흥원에서 그 지원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주거든요. 그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려주는데, 그 지원 사업만 해도 몇십 페이지가 되니까 되게 지원 사업이 많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현실적인 이렇게 부딪히면서 했던 경험들 중에서 뭔가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따로 정리를 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 전에 창업 의사를 확실하게 할 것.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팀이었고요. 작년에 사실 제가 이 코디미라는 팀에서 처음부터 제가 팀장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초기 멤버긴 했지만 어쨌든 팀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했었고, 예비 창업 패키지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경쟁률도 세고 모든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사업인데 붙었어요. 어떻게 해서 잘 붙었는데 그 전 팀장분이 붙었다고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의 들어가서 첫 마디가 우리는 이 사업 안 할 거고 그냥 대충 우리 프로젝트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끝내자. 이 얘기가 첫 마디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너무 약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7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팀장은 취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 1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나 취업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변경이 안 되거든요. 대표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6, 7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네. 되게 이걸 얘기할 때마다 약간 그 들으시는 분들이 참 레전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특히 팀원들도 물론 의사를 확실히 해야 되지만 대표자 변경은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지 마시고요. 진짜 창업 의사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창업 동아리 지원금으로 예산 계획 세우지 말 것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창업 동아리 지원 공고가 뭐 한 4월쯤에 나오겠죠? 그때 모집 공고를 보면 거기에 최대 500만 원 지원 혹은 최대 1000만 원 지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창업 동아리에 붙어서 그 OT를 가면 팀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학교도 이제 한정된 예산이 있고 더 많은 팀을 지원해주고 싶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최대 1000만 원이라고 써놓고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비목, 그러니까 뭐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아마 그 비목 중에 70%는 못 쓰시는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지원금도 결국 정부 지원금, 정부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준들이 굉장히 빡셉니다. 그 기준이 뭐 일단 해외 결제 안 되고요. 일단 국내 기업에서만 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비 사용 불가능하고, 인건비 사용 불가능하고, 기자재비 사용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그 창업 동아리 기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는 무언가 이용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스톡을 구매했는데 그 이용이 1년이다. 그러면 구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그 예산 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시면 아마 절반 이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긴 해요. 그 학교의 창업 지원이 맞는가? 창업 동아리가 창업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창업 동아리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아예 돈을 못 썼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서 썼는데 아예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학교 이 창업 동아리로 쓸 수 있는 비목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예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창업지원단소에서 운영하는 창업 동아리가 창업 동아리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그 패키지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갔는데 거기는 온라인 결제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는 건 정말 진짜 뭐 드림디포 가서 A4 용지 사는 정말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온라인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쓸 수 있는 게 없었고, 근데 제가 그 쓸 수 있는 비목 중에서 지재권 출원비가 있었어요. 지식재산권 출원비인데 이제 그걸로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걸로 그 지재권을 출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특허와 창업이라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상표권을 직접 출원을 하려고 이제 교수님 도움 받아서 직접 출원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이제 결제를 하러 갔는데 이게 그 특허청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허청 사이트에서 그 결제를 하러 갔더니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길래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이거는 공과금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금 납부기로 갔더니 이게 카드를 주셔서 카드를 가져갔던 거였는데 법인카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법인카드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제를 못했죠. 그래서 이게 비목에 있어도 이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잘 따져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인데요. 요즘 창업 사실 사비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이 없죠. 그쵸? 그치만 생각보다 쓰실 돈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지원 그 기준도 빡세지만 정부 지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학교 지원보다는 좀 더 쓸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지만 정부 지원도 되게 빡세고 해외 결제도 잘 어렵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WS에서 서버를 쓴다 그러면 저희는 그건 사비로 하고 있고, 뭐 노션 같은 것도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사비로 해야죠. 사비를 쓰시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받았었는데 이게 결제를 할 때마다 부가세라는 게 붙잖아요. 10%? 그 부가세는 정부 지원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럼 300만 원을 쓴다는 건데 그 10%인 30만 원은 여러분들 돈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가진 않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모아두시는 게,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야금야금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조교 일을 했었고, 뭐 1학년 후배님들 이제 코딩 가르쳐주는 그런 조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인맥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굉장히 큰 안타까운 게 명륜율전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문과 사람들을 모르고 문과 사람들은 저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팀을 빌딩을 하면 이제 문과 팀은 문과만 있고 그래서 개발을 못하고, 저희는 이과만 있고 그래서 개발은 하지만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어쨌든 팀을 빌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맥을 잘 쌓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다른 창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만나면, 문과분들을 특히 만나면 시제품을 제작을 하실 때 IT 쪽이라면 이제 개발자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맡기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외주를 맡기는 게 사실 참 문제가 좀 많아요. 이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고, 되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요즘 개발자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학과나 좀 컴퓨터공학과나 좀 복수전공생이나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서류 작업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뭔가 지원을 받았던 게 창업 동아리로 이제 학교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서류를 굉장히 쓰실 게 많아요. 뭐 예산 내역서부터 해서 뭐 계획서, 뭐 거래 내역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되게 쓸 게 많아서 너무 많다 하면서 겨우겨우 해서 냈는데 이게 학교는 천사였더라고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은 되게 약간 몇 배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결제한다 치면 작성해야 될 서류가 7개인 거예요. 근데 그 7개가 저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뭐 거래처 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와서 뭐 도장을 받고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팀들은 심지어 서류 작업만 하는 팀원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지원하실 때 다 지원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지 잘 따져보시고 이 서류 작업을 한다는 거를 스케줄 안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다 지원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만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영업이랑 마케팅 쪽 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좀 팀원을 뽑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뭐 본격적으로 리크루팅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던져보는 건데요. 이제 뭐 패션, 창업, 영업, 마케팅 이 네 가지의 경험이 경험이 아니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제가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창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막막한 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했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조금 창업자는 뭔가 그러니까 창업자의 꿈의 크기가 그 사업의 크기라고도 말을 해서 저는 물론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하지만 저는 창업자는 뭔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지금 코디미를 창업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 실패 확률이 스타트업이 95%가 실패하는데 그 확률에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제 꿈이 뭔가 좀 성공해서 이제 학교에 기부를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제가 이거를 혹여나 실패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창업에 도전을 할 거고 언젠가는 성공을 할 거라 믿고요. 그래서 항상 동문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걸 봐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서 그걸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참가자분들뿐 아니라 신입생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는 예비 창업이지만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성공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학생 성공이라는 것이 현재의 성공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우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신 경험이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사님과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연사님께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올 동안 설문으로 이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창업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나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CES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났고 투자자님들도 만났는데 제가 그 투자자님을 뵙고 직접 여쭤봤어요. 혹시 학생 창업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기 꺼려하는 게 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사실 그게 학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명확하고 그 솔루션을 마켓핏에 맞게 제시를 했다면 그리고 그 팀이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 포트폴리오도 보시면 학생 창업 그 기업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뭐 학생이라고 안 된다? 학생이라고 좀 이게 페널티가 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뭔가 창업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사실 자체로 방해물이 된다기보다 뭔가 경험 부족에서 초래되는 그 비효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혼자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팀원분들이나 또는 개발자분들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회사를 꾸려나갈 팀원들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지 질문 주셨고요. 이전에 강연에서 교내 인재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혼자 창업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혼자 창업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팀원을 당연히 구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프트웨어학과이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에도 이제 제가 동기 꼬셔서 데려온 친구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학과여서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뭐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요즘 뭔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창업자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뭔가 사업계획서를 써도 이건 투자자를 설득하는 일이고 정부 지원 그 심사자를 설득하는 일이고 또 회의를 함에도 있어서도 팀원들을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설득이 자신의 숙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좀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 없으면 그 친구들한테 좀 주변에 알아봐달라 부탁을 해서 저는 그렇게도 팀원을 구했었고 정 안 되면 이제 커뮤니티 저희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리크루팅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이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렇게 쓰면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리크루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학교 밖에서 구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저희 교내 분들이라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네. 주변 인맥도 이용하고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네. 팀원들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연사자님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삶이 학생 때랑,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생이지만 학생에서 뭔가 과제만 맨날 하다가 뭔가 제가 실현시키고 싶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막 밤을 새고 이런 게 저는 사실 즐거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삼수를 하면서 수능 직전이 사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능 직전에 수능 끝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수능 전에는 제가 노력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변태같이 약간 수능 끝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고 저는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고 차라리 사실 이게 끝났을 때 이게 만약에 뭐 어떻게 되든지 끝났을 때가 사실 저는 그때가 더 약간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이 오히려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네. 계속해서 즐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즐겁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끼는 것 같고 약간
목표 의식이 많이 달라졌죠. 뭔가 학생 때는 학점 잘 받아야지, 뭐 스펙 쌓아야지 이런 거지만 저희는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목표 의식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연사장님께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꿈과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적인 꿈,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약간 제 꿈은 뭔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 하면서 그 서비스로 인해서 되게 자신의 삶이 약간 편해졌다.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해요 라는 말을 듣는 거?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사람들의 삶에서 편리함을 네.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네, 최종적인 꿈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사전 질문을 모두 마쳤는데요.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반에 리크루팅을 진행하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인들, 친구들 이제 꼬셔서 잘 설득을 해서 저희 팀에 데려왔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이 제가 했던 방법들이어서 네, 그걸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창업 실패가 두려워서 꿈을 포기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이런 걱정이 없으셨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창업 실패가 두렵다고 하셨는데 창업 실패가 두렵다면 어떤 게 두려운지 저도 물론 두려웠고 어떤 게 두려우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약간 현실적인 약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약간 뭐 드라마에 보면 사업 실패하고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게 조금 무섭긴 했었고 그래서 제가 멘토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면 이제 뭐 융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면 그 법인의 인격체로 그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성실 실패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면 그 책임을 개인한테 묻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 따져보셔야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창업 실패가 두렵다. 저도 사실 이게 실패하면 제 개발자로서의 커리어가 약간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엎어지고 나서 포기를 할까도 잠깐 생각이 들었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속했던 이유는 제가 실패를 하는 거를 제가 꼭 봐야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다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실패를 하는 걸 봐야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 후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포기를 했다면 그때 아마 평생 그때 계속 도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후회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네, 그래서 저는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실패에 맞닥뜨림으로써 도전을 하고 또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신입생이라고 하시는데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학점을 신경 쓰느라 너무 바쁘고 학교 수업과 창업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학업이랑 병행을 했었고, 작년에 제가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나서 작년 2학기 학업을 좀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VP 확인, 뭔가 시장이 있는지,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학업이랑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뭐 밤을 새던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시장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고객 검증을 다 마친 상태라면 진짜 창업에 준비를 하실 거라면 휴학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실 때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신 기준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뭔가 창업을 그래도 계속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 제가 겪는 불편함이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아이템을 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전 평소에도 옷 보는 걸 좋아했고 그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패션 쪽을 선택하게 됐고 제가 뭐 특출나게 옷을 잘 입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경험을 하셨다기보단 일상생활에서 아이템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번 질문은 사전 질문입니다. 복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학을 수강한다면 많이 힘들까요? 많이 근데 하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의 800%가 복수 전공이라고 옛날에 들었었는데 많이 하셔서 사실 저는 원전공만 소프트웨어학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사바사일 것 같아요. 코딩이 잘 맞으면 그래도 약간 소프트웨어학과의 숙명이 밤새는 거거든요. 밤새서 이제 디버깅하고 구글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은 뭐 힘들어도 해야죠. 네. 네. 그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창업 전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연사님만의 재정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정 관리라 하면 제 용돈 관리인가요? 제가 아까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사비로 해야 되네? 라고 해서 알았던 거고 그냥 저는 이렇게 조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돈을 좀 모아놓고 그걸 지금 사실 쓰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마당날지 저도 모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비를 느꼈을 시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비 지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했고 이게 런칭 때마다 피보팅이라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조금 틀어서 사업 아이템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스타트업의 숙명이 피보팅이거든요. 이렇게 마켓을 찾아서 그 마켓 핏에 맞는 아이템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지금도 저희 그러고 있고 어제도 제가 명륜에서 한 6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또 갈아엎어야겠다가 회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야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팀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 고비인 것 같고 그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끈기인 것 같아요. 끈기이고 사실 이게 성공이 보장된 도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실패를 할 수 있는 도전이지만 이렇게 끈기를 갖고 도전을 하는 건 그거 역시도 제가 스스로 후회하지 않기 위함이고 그래서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처음에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끈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사님께서는 끈기를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이라면 혹시 창업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외국인 창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외국인 창업을 잘 못 보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팀원을 구하는 일이 아닐까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팀을 꾸려야 되는데 만약에 언어 장벽이 있으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창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과 학업 그리고 조교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라 하면 약간 제가 대표로
라는 약간 자리를 맡고 나서를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는 창업이 더 우선순위였고요. 그리고 학업도 중요하죠. 학점이 이제 남다 보니까 학업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학점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조금 이렇게 평소에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건 듣고 안 듣는 건 안 듣지만 약간 좀 학점 관리를 그래도 좀 시간을 덜 할애해도 학점이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교 활동은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틈틈이 시간 내서 채점하고 약간 쉬는 시간 대신에 채점하고 뭐 약간 유튜브를 틀어놓고 채점을 한다든지 하면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동시에 푸는 방법으로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 중독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쉬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는 그냥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컴퓨터 앞에 앉고 눈이 감길 때 자고 심지어 누워서도 고민을 하고 샤워할 때도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내요. 어렵게 시간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자투리 시간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지혜 학우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인상적으로 느끼셨는지 또 어떤 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제21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